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이 고려시대의 중앙정치 조직입니다. 여기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뒤에 있는 조선시대보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시간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 다 한 다음에 기출문제도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통치 7의 정비. 자, 우리 교재 260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정치 조직. 자, 고려의 통치 체제는 초기에는 신라나 태봉. 그러니까 궁예가 지배했던 때가 태봉이지. 초천한 다음에 고려가 됐죠. 그래서 신라나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면서 자, 당의 제도, 이 중국의 제도를 또 수용합니다.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걸 조정을 했어요. 자, 다음에 관등입니다. 자, 관등은 여러분 공무원 급수죠. 똑같진 않은데 더 7개 좀 비교하면 뭐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뭐 있다 치자 라고 보면 뭡니까? 그래서 품계제를 도입합니다. 품계제. 그래서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9급 공무원부터 뭐 1급 공무원까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등이 정일품에서 종구품.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관등제입니다. 1품부터 9품이 있어요. 그래서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정종의 구별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1품, 정일품 이게 1등급이에요. 이게 1등급이다. 이게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엔 동일품이에요. 이게 2등급입니다.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는 2품이 돼요. 그 다음에 정이품이 3등급. 그 다음에 종이품이 4등급이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거야? 보시면 1품 안에 정종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 3품이 5등급이 되죠. 5등급이 되고 쭉 내려가다 뭡니까? 그래서 정 9품이 17등급. 그 다음에 종 9품이 18등급이다. 다른 보시면 1에서 9까지가 9등급이고요. 거기에 정종의 구별이 있으니까 뭡니까? 곱하기 2하면 18등급이죠. 18등급인데 18 위계인데 여기 보시면 뭐야? 최고장관인 문화시중이 종일품이었다. 이걸 시험에 많이 내요. 무슨 얘기냐면 국무총리 뭐야? 종일품이야. 종일품. 국무총리.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뭡니까? 정일품은 아무도 임명을 안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최고장관이 종일품이었으면 뭡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뭐야? 17등급이에요. 맨 위에 정일품은 아무도 임명을 안 했다. 조선시대는 안 그래요. 조선시대는 정승들이 1품입니다. 정일품이기 때문에 뭡니까? 조선시대는 이게 있는데 고려시대는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특이해서 얘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기본적인 틀거리는 그래요. 핵심은 뭐다? 1품부터 9품이 있고 정종 지그재그 간다는 거죠. 정일품이 1등, 동일품이 2등, 그 다음에 정이품이 3등, 종이품이 4등 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일품은 없다. 이게 기본적인 틀거리고요. 이게 공무원 등급이에요. 실제로 17등급이었다. 자, 그다음 뭐야? 관계다. 자, 구분입니다. 업무에 따라 뭡니까? 이 공무원 이걸 어떻게 쪼개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관직, 문신입니다. 무관직, 무신이에요. 뭐 우대? 문관 우대예요. 그 다음에 근무지에 따라 경관직, 중앙공무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서울 안에 다 들어와서 일하는 거니까 뭐야? 중앙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관직, 이건 지방관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경관직 우대죠.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뭡니까? 실제 업무를 맡는 그런 공무원이고요. 산직은 뭐야? 뭐 대기 발령자 이런 거예요. 산직입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산계와 무산계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이게 언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과 조선에서는 문반에게 문산계, 무반에겐 무산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산계는 문신 등급이에요. 문신 등급. 그럼 여러분 무슨 9급 공무원이 서기보고 그 다음에 8급 공무원이 서기고 뭐 이런 거지. 5급이 뭐 사무관이다.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것 일반 공무원 주는 게 문산계입니다. 자, 일단 뭐야? 무산계는 무신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거칠게 비교하면 뭡니까? 그래서 문산계
문산계는 뭡니까? 문신 등급이다. 네, 무산계는 뭡니까? 무신의 등급이에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뭡니까? 계급 체계가 좀 다르죠.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래서 어떤 거야? 고려는 특이하게 뭡니까? 고려는 특이하게 뭡니까? 군인들도 뭡니까? 문산계를 받아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보시면 뭡니까? 고려는 그래요. 문신과 무신에게 모두 문산계야. 그러니까 군인이 뭐야? 뭐 소위가 아니고 뭡니까? 가서 7급 공무원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고려에서 뭡니까? 무반에게도 뭡니까? 문산계 일반 공무원의 칭호를 준 거예요. 군인한테 가서 사무관님 이렇게 부른 거야. 군인한테 가서 5급 공무원님 가서 뭡니까? 무슨 뭐 소령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려의 무산계는 뭡니까? 무반,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탐라의 왕족, 제주도 탐라의 왕족이나 여진의 추장입니다. 여진족의 추장이 뭡니까? 머리 숙이고 들어오면 뭐 하는 거야? 너 명예 장군, 너 명예 준장, 너 명예 대령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병, 늙은 병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수공업자예요. 기술이 뛰어난 수공업자에게 뭡니까? 넌 명예 대령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 음악을 연주하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풍악을 올려야 할 때 뭡니까? 국가 소속의 뭐 연주단 있지. 거기에 고역, 힘든 일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또는 지방 실력자인 향리를 중앙의 지배기구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서 뭡니까? 대체로 뭐야? 고려시대 무산계는 뭡니까? 뭐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식의 뭡니까? 이 등급은 뭐 하는 거야? 명예직처럼 준 거예요. 탐라 왕족 여진 추장, 늙은 병사, 그 다음 뭡니까? 수공업자, 그 다음 뭡니까? 악기 연주자. 이런 겁니다.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얘네만 그래, 얘네만. 그 다음에 보시면, 산직입니다. 고려시대는 음서제도, 그러니까 무시험으로 뽑히는 거지. 아빠가 잘나서 뭡니까? 뽑히기 음서고요. 음서 뭡니까? 무시험 등용이다. 그럼 무시험인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지. 어떤 거야?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제. 5품 이상의 경우 뭐야? 나는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뽑힐래 해서 뭡니까? 요즘 말로 뭡니까? 뭐 이게 아버지가 백 써서 집어넣으면 음서냐 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음서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품계. 그러니까 9급 공무원 딱 됐는데 뭡니까? 실제 발령이 안 나는 거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산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교직입니다. 문반 5품, 무반 4품 이상의 승진 대기자예요. 승진 대기자에게 너 좀 쉬었다가 너 승진한 다음에 쓸게 할 때 검교직입니다. 동정직은 검교직 아래 음서 과거 합격 대기자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봤어. 와 합격했어 해서 합격 발표한 다음날에 출근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공부 좀 했는데 합격한 다음에 좀 무슨 보름이건 뭐 한 달이건 좀 쉬고 싶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격한다 뭡니까? 합격했어. 그 다음에 발령은 안 난 거지. 그게 동정직이야. 그래서 남반이나 중류층입니다. 중간계층입니다. 이속, 상리, 그 다음에 뭐 승관에 걸쳐 동정직을 주었다. 그 다음에 첨설직,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9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고려 말기 홍건적과 왜구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내가 군인이 아닌데 군곡을 세울 수 있지. 왜구가 쳐들어왔어 뭡니까? 내 몽둥이를 뛰어들고 나서 왜구를 때려잡았어 라고 할 때 뭡니까? 이 자들에게 뭡니까? 호상하기 위해서 명예직처럼 주는 거예요. 너 명예장교 이런 게 첨설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직이다. 실제 업무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을 첨설직 나왔을 때 시기를 묻는 거지. 고려 말기니까. 그래서 고려 초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올라라. 고려 초기부터 첨설직을 줬다면 틀려요. 그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하시면 돼요. 중앙정치제도의 완성입니다. 성종 때 마련한 이성육부제를 토대로 중앙정치제도가 확립되다가 문종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건 뭐야? 앞에서 왕의 고유한 업적을 정리할 때 훑어봤어요. 자, 넘어가시면 중앙정치제도입니다. 중앙정치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좀 심플하게 고등학교 교과서 기초에서 좀 심플하게 보면 어떤 거야? 기본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뭡니까? 밑에 여기 파트가 행정부서예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랑 신목도감이 튀어나와 있지. 이건 지금의 국회처럼 따로 회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보시면 왕이 있고요. 그다음 중서문화성. 원래 중서성과 문화성이 떨어져 있는데 통합한 거예요. 중서문화성과 그다음 뭐야? 상서성.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성이지. 큰 성이 이게 두 개가 통합했으니까 이성이 된 거예요. 이성. 성 밑에 이병호형예공입니다. 이렇게 되죠. 뭐야? 이게 이성과 육부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고대 때 공부했지. 잘해야 할 때. 당나라의 삼성육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 이건 뭐야? 당나라 겁니다. 당나라 거. 그 다음에 중추원, 여기 중추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사. 중추원과 3사는 뭡니까? 따로 뽑아요. 뽑은다 뭡니까? 고려가 있을 때 옆나라는 옆에 중국은 어디야? 송나라지. 그러니까 송나라 영향도 받아요. 이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있고요. 자,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당나라 거, 송나라 거. 그 다음 뭐야? 우리의 고유한 것도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게 뭐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제가회의, 정삼회의, 신라에 또 유명한 게 화백회의가 있지. 자, 이런 중앙정치기구 빼고, 그러니까 별도로 뭐가 있어? 귀족회의가 있죠. 그래서 뭐야? 고려의 그런 뭡니까? 귀족회의도 있어요. 이거예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뭡니까? 따로 국회처럼 모여서 회의하는 거다. 이게 뭐야?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예요. 뭐? 신라의 화백회의와 같은 뭡니까? 귀족들, 높으신 분들 모여서 하는 회의가 계승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와 고려 이것이 어우러진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틀거리로 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고려 이걸 뭡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고려시대 전기의 최고 관선은 중서문화성입니다. 고려시대 전기의 최고 관선은 중서문화성이고요. 뭡니까? 이후에 이게 중서문화성에서 후기로 갈 때 뭡니까? 원나라 간섭기 때 어떻게 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전기,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고려전기죠. 고려전기 요 내용의 파트에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제도는 뭡니까? 가장 최고 기구는 중서문화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에 버금갈 만큼의 강력한 기구가 중추원입니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 핵심 기구예요. 그게 뭐야?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양부랍니다. 이게 커다란 틀거리 우선 알아두세요. 자, 요 뼈대를 하시면 여기는 뼈대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옆에 뭡니까? 보시면 자, 우선 뭡니까? 이성을 보시면 이성이 뼈대예요. 중서문화성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최고 기구예요. 정책 수립이다. 정책이지. 앞으로 국토개발 5개년 계획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야. 논의하는 거야.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지. 배가 있어. 어디로 갈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뭡니까? 최고장관은 문화시위입니다. 그 다음에 재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볼 거예요. 자, 다음에 상서성 밑에 뭡니까? 육부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개별적인 뭡니까? 지금의 부서예요. 실제 집행을 담당합니다.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에서 뭡니까? 보시면 뭐야? 이병호형 예공인데 원래 서열수는 이호예병형공이에요. 이게 원래 서열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이호예병형공으로 외우는데 이병호형 예공은 뭡니까? 고려에서 뭡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부인데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병부야. 국방을 중시해서 그래요. 이건 알아두세요. 뭡니까? 이건 이부입니다. 문관 인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먼저 알았어요. 지금의 행정안전부예요. 자, 다음 병부는 뭡니까? 당연히 국방부지. 그 다음에 자 호부는 뭡니까? 호부는 재정.
재산, 보훈, 보세예요. 세금을 나르는 시스템 다 포함해서 뭡니까? 그 다음 형부는 뭡니까? 법이 지당해. 예부는, 이건 중요한 거야. 예부는 뭡니까? 교육, 외교예요. 어떤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뭡니까? 예를 다할 수 있지. 예를 다해서 뭐야? 외교를 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뭐야? 공무원 시험을 여기서. 어떤 거야?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뽑는 건 예부에서 뽑아요. 시험은 예부에서 주관해서 뽑아. 교육이니까. 교육하고 시험이에요. 그 다음 뭐야? 뽑힌 애들을 인력 내는 게 2부예요. 이걸 구별해 보셔야 돼요. 공부는 건축 토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해당하는 이 부서들이 뭐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집행부서랑 비슷한 거예요. 행정안전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이런 겁니다. 법무부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공부가 건설교통부 같이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건 이 부예요. 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서성이 위에 있지. 상서성 자체는 힘이 없어요. 상서성이 뭡니까? 이 6부에 위에 있다고 해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뭐야? 연락만 난다. 연락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통치 뼈대가 이성 6부 여기다 뭡니까? 이 중추월은 뭡니까? 자, 왕명출납. 왕의 비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기밀장단입니다. 군사 기밀장단. 그 다음에 3사. 중추원과 3사가 송나라 거라고 했지. 복식과 화폐 출납이다. 여기 있는 3사. 뭐야? 고려. 고려 시대의 3사는 뭐야?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회계기구예요. 이건 응용이 많이 됩니다. 3사가 세금을 직접 징수했다면 틀려요. 자, 여러분, 걷는 건 지방에서 걷어오고요. 그건 뭐 하는 거야? 계산만 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3사입니다. 조선시대의 3사 뭡니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입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걸 조선시대 때는 3사라고 하는데, 얘네가 조선시대는 뭐야? 언론기구예요. 언론기구. 언론기구. 조선시대에선 얘네가 뭐해? 왕한테 아니되옵니다 하는 게 이거야. 합니다. 근데 고려시대 뭡니까? 이 기구의 이름이 있잖아요. 회계를 해요. 이걸 바꿔내는 거지. 바꿔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관리의 풍기 단속과 감찰이다. 겁니다. 지금의 감사원이에요. 어사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관리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이렇게 보시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건 뭐야? 핵심기구. 핵심기구는 뭡니까? 중서문하성이고요. 거기에 버금갈 만큼 뭡니까? 강력한 기구는 뭐야? 중추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이죠.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건 뭐야? 이거예요. 앞에 공부했던 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입니다. 이게 양부인데 이 구조가 중요해요.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 넘어가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이 뭡니까? 심플하게는 뭐예요? 심플하게는 보면 뭡니까? 중서문화성이 피라미드 구조고요. 중추원도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여기가 딸려요.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2예요. 이품 이상 뭡니까? 최고의 권한입니다. 2품 이상입니다. 2품 이상. 그 다음 뭐야? 그 밑은 뭐야? 3품 이하예요. 이거 보시면 뭡니까? 여기서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니까 우선 이건 생략하고 뭡니까? 위에 누가 들어가? 2품 이상.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뭡니까? 들어가는 뭡니까? 2품 이상의 최고위 관리들이 대상들이에요. 그걸 재신이랍니다. 재신입니다. 재신입니다. 재신이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중추원이죠. 중추원에 뭡니까? 중추원들은 뭡니까? 2품 이상의 관리들 뭡니까? 추밀이랍니다. 추밀이랍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뭡니까? 재신과 추밀이 뭡니까? 2품 이상이지. 여기 뭡니까? 재신과 추밀이 2품 이상이고요. 이 2품 이상의 이 재신과 추밀이 사실상 뭐야? 고려시대 때 최고 등급의 관원들이에요. 그럼 이 재신과 추밀이 어디 들어가?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죠?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게 뭐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지.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들어가는 뭡니까? 관리들이 뭐야? 재신과
추밀입니다.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암에 들어가는 이 관리가 재신과 추밀이기 때문에 이 기구들 뭐야? 대추기구라고 해요. 기준점 뭐야? 2품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자, 다음에 중서문화성 3품 관리가 뭐야? 낭사예요. 낭사. 낭자가 들어가면 뭐야? 아니되옵니다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낭사입니다. 낭사. 뭡니까? 중추원의 승서는 여러분 승자가 들어가면 뭐야? 대체로 비서예요. 비서입니다. 여러분 중추원 뭡니까? 원래 하는 일이 뭐야?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뭡니까? 야, 내가 왕인데 야 저기 있는 신하한테 이거 좀 전해줘. 내가 이거 명령하니까 전달해. 라고 하는 게 승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가 뭡니까? 조선시대가 뭡니까?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거든. 비서기구예요. 여러분 승자가 들어가면 비서예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 최고 비서실장이 도승지지. 승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비서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전달하는 거고 추밀은 뭘 논이에요? 군사기밀론이에요. 그래서 중추원의 역할이 망명출납과 군사기밀할 때 뭡니까? 높으신 분들이 뭡니까? 국가의 중요한 군사적 업무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뭐야? 여기 어사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게 어사대고요. 뭐야? 이 중서문화성이 낭사이지, 낭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결합해요. 그러니까 결합.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가 결합한다면 뭐야? 얘네가 대성이랍니다. 대성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리가 휴전인 겁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3품 이하 관리가 낭사죠.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어사대 합쳐서 뭡니까? 이게 대성이다. 대성 또는 뭡니까? 대간이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야? 언론 업무야. 얘네가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권한이 뭡니까? 간쟁. 그대로 뭐야? 왕한테 아니 되옵니다. 말로 반박하는 게 간쟁이고요. 네, 공박은 뭡니까? 잘못된 명령서를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공박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서경권이다. 간쟁, 봉박, 서경권 중에서 뭐야? 이 서경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야? 관리 임명에 대한 뭡니까? 동의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제 군주제 하에서도 뭡니까? 왕이 나 제 맘에 드니까 그냥 쓸래. 이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나한테 잘 비비네. 제 임명할 때 뭡니까? 제 임명하려고 할 때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낭사. 어사대의 관리가 대성인데요. 여기에 뭡니까? 뽑을 때 내가 왕이야. 제 임명을 할 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 사람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해요. 서명을 받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뭘 제한하는 거예요?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럼 조선시대 때는 이걸 뭐가 있냐? 앞에 얘기했죠. 조선시대는 3사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서헌부 사관은 양사가 합니다. 조선시대는. 그래서 언론기구 이런 뭡니까? 매치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는 거지.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 거지. 기본적인 뼈대는 그래요. 기본적인 뼈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건 제가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자, 뭡니까? 책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주요 정치 제도입니다. 2성. 당나라 제도인 3성을 본떠. 국가정치 핵심기구입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다. 자, 중서문화성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제부. 왜? 대신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신들로. 중서성과 문화성 통합. 고려시대 최고 관사입니다. 이게 전기인 그래요. 문화시중. 국정을 총괄했다. 이 문화시중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대신 2품 이상이지 성제 재상 별칭입니다. 2품 이상의 고관으로 백관을 통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히 결정하는 기능을 가졌고요. 상서 육부의 최고직을 겸임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이병, 호형, 예공 여기 보이지? 이 이병, 호형, 예공 여기는 이병, 호형, 예공의 장관들이 이 중서문화성에 들어가서 회의한 거예요. 사실상 뭐야? 국무회의 같이 한 거지. 이병, 호형, 예공의 이 장관들이 2품 이상의 재상들입니다. 거기 들어서 뭡니까? 회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낭사. 성남 강관입니다.
별칭이고요. 산품이야 관리로 간쟁, 봉박, 서경 앞에 얘기했죠. 정치의 잘못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상서성, 실제 정무를 나눠 담당하는 육부가 그 밑에 있는데요. 집행을 담당했는데 뭐야? 실제로 뭡니까? 공문서를 중개하거나 국가 행사를 주관하는 사무기관 어떤 거야? 실제 집행권은 각 부서에 있어요. 육부에 있고요. 상서성 그 위에 있는 건 뭐야? 형식적으로 뭡니까? 연락만 담당하는 연락만 담당. 자, 육부입니다. 육부 상서성에 소속되어 실제 정무를 뭡니까? 분담, 집행합니다. 각 부의 장관의 상서예요. 상서. 상제 국가의 장관을 상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고려했을 때 중국에 형식적이지만 사대할 때입니까? 사대할 때 뭡니까? 중국에 갈 때 우리가 왕하고 그다음 뭐야?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황제 이렇게 칭하는 거지. 중국 바깥쪽엔 왕, 안쪽에선 황제를 칭했다 해서 외왕내제라는 말이 있어요. 상서입니다. 사관은 실학이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일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은 뭡니까?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하지. 네, 일본의 기구는 무슨 대장성 뭐 이렇게 성의 밑에 장관이 상서예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냥 장관하지. 그 다음에 서열은 이병 호영 예공이다. 고려가 병부 중시.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성격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중앙행정의 중심이고요. 자, 특징은 형식적으로는 이성의 하부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하는 부서가 국왕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추원이다. 자, 국정을 맡은 중요 기관이다. 중서무라 성과한 경우입니다. 양대축입니다. 양부라 했고요. 추밀 이품상 고관입니다. 군사기밀을 관장했고요. 여기 있죠. 여기에 추밀이 있고요. 그 다음 승선 밑에 있는 비서예요. 승선은 산품 관리로 왕명 출납의 일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예요. 누가 들어가? 재신과 추밀이다. 재추 합의 기구랍니다. 뭘 개성한 거야? 5대의 귀족 합의제의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자, 보시면 도병마사 소개에는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그래서 국방 문제를 주로 논의한 거예요. 국방상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고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뭡니까? 그래서 도병마사는 뭐야? 국방 문제 논의. 하는 뭡니까? 임시기구다. 그러다 뭡니까? 이것이 고려 후기에 뭡니까?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뭐야? 최고기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뭐라 얘기했냐면 고려시대 전기의 최고기구는 뭐야? 동서문화성이고요. 고려시대 후기의 최고기구는 도병마사가 확대된 도평의사사예요. 상설 최고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인 도평의사사 개편됩니다. 어떤 거야? 상설기구는 항상 있는 기구지. 구성원 확대, 국정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국방 문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논의하는 거지.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목도함 이것도 임시기구예요.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내 정치에 대한 법의 제정입니다.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재신과 추밀 앞에 얘기했습니다. 동서문화성의 이품이상 관리가 재신이고요. 네, 동추원의 이품이상 관리가 추밀입니다. 3.3이다. 통해 제도를 본따 만든 거예요. 성관 달리 뭡니까?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만 합니다. 회계. 그래서 뭡니까? 뭐 실제 재정에 관한 권한은 호부에 더 많이 있어요. 얘네는 뭐야? 계산만 합니다. 계산. 그 다음에 어사대. 정치의 잘못, 잘한 것과 잘못한 걸 논하고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 탄핵합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고요. 그럼 춘추. 여러분 춘추란 말이 들어가면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공자가 쓴 가장 유명한 역사책 이름이 춘추지. 춘추란 말 들어가면 역사다. 네, 한림원. 이 한자가 한문의 이 한자 요 한이 서한 글 쓰는 거예요. 편지 서한할 때 이 한자를 씁니다. 왕의 교섭인 외교문서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엔 뭡니까? 이 당시에 뭐야? 왕이 막 말하면 받아 쓰고 문서를 작성해야 되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갈이다.
별표 7개 치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이거예요. 앞에겠죠. 어사대 관원은 중서문화성 낭서와 함께 퓨전, 대간 또는 대성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가 간쟁, 왕의 잘잘못을 논했고요. 공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버리는 겁니다. 다음 서경은 모든 관리의 임명과 법령 개정 폐지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주요 인사예요. 모든 관리예요. 기능, 직위는 나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런 거죠. 독재를 방지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려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입니다. 고려 특유의 정치체제, 당이나 송, 뭡니까? 중국의 제도를 뭡니까? 참조했지만 일부 수용했고요. 이거 뭐야? 고려의 실정에 맞게 뭡니까? 고려 실정에 맞게 바꾸거나 조정하는 거죠. 기능의 전문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야? 신라 시대 때보다 뭐야? 좀 더 기구가 잘게 나눠지고요. 전문화됩니다. 물론 뭡니까? 이게 조선 시대 가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요. 앞에 했던 것처럼 뭐 합쳐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의 기구가 하나를 집중적 담당합니다. 조선시대에 가면.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가 고려시대보다 쉬워요. 자, 중앙집권합니다. 국왕에게 정부기구를 통할하는 권한입니다. 귀족 중심 운영이다. 2품 이상의 고위 권한이 육부를 비롯한 주요 관부의 최고직을 겸합니다. 중앙정치 운영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야? 수도, 개성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되 어떤 거야? 귀족 중심,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라는 거예요. 자, 왕과 귀족 간의 균형입니다. 자, 대성이 간쟁과 서경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므로 국왕과 귀족 사이에 권력의 조화를 꾀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뼈대고요. 우리가 여기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한 이유가 뭐야? 문제를 풀기 위한 거지. 1차적으로는 뭐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2013년 뭡니까? 문제입니다. 기억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도병마살은 성종대 처음 설치되어 국방문제를 담당했다. 원간섭기 때 뭐가 돼요? 앞에겠지. 도평의사사가 돼서 뭐야? 최고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가 도당으로 불렸으며 조선 건국 초에 가서 폐지됩니다.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뭡니까? 정종 때 폐지됩니다. 자, 법제의 세칙을 만드는 고려 독재적 기구. 이건 뭐야? 식목도감이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육불도다. 이건 뭐야? 상서성이고요. 자,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에 동의하는 서경권. 어떤 거야?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사대 관리. 되겠죠? 대성 또는 대간이 하는 겁니다.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나머지 2, 3, 4는 뭡니까? 자, 옳은 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건데, 이건 아닌 건데, 해당하는 이 보기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정리하기 좋은 문제였다. 보시면 좀 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여긴 문제를 낼 게 뭡니까? 많이 있어요. 보시면 2008년 지방직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관제의 한 부분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일이다. 여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병마사. 옳지 않은 거지. 자,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합자회의기구였다. 회의기구 맞죠? 자, 다음에 문화시주. 중서문화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국무총리 맞고요. 추밀 보시면 관리의 임명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걸 묻는 거야. 이 관리 임명 서경권은 뭐야? 앞에 얘기했죠. 앞에 얘기했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리예요. 대성입니다. 추밀을 묻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시험에 많이 내는 거 묻는 거지. 이거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 국가의 재반 정무를 관장하는 최고 정무기구입니다. 맞죠? 앞에 거랑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국사 문제 어렵게 낼 때 뭐 어디 뭐 국사이 희한한 거 내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뭡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좋은 문제가 이거예요. 교과서에 다 언급되는 내용인데 난이도는 많이 높은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를 내신 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티가 나는 문제예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고려 문종 때 살았던 사람과 그 가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다.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중서문화성의 재신입니다.
2품 이상이야. 왕한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라야. 아들이 합이고요. 딸이 격이지. 이남 일녀를 두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보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왕한교는 중서문화상의 제신이니까 식목도감에 참여해서 대내적인 법제나 격식 문제를 논의했다. 맞아요. 이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합은 국자감의 태학에 입학할 수 있다. 보시면 이게 왕한교가 몇 품이야? 대신이니까 2품 이상이지. 참고로입니까? 국자감 최고학부예요. 국자감에 유학부가 있어요. 국자학, 그다음 뭡니까? 태학, 뭡니까? 사문학입니다. 사문학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건 문화 파트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건 여러분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 종합적인 성격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지금 전 보여드렸는데요. 자, 유학부는 뭡니까? 국자감의 유학부는 유학을 가르치는 건데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르칠 때 뭡니까? 신분별 입학입니다. 국자학이 아빠가 3품 이상이면 태학이 5품 이상이면 홀수로 가요. 그 다음에 사문학은 7품 이상이면 그래서 3품, 5품, 7품이죠. 그러면 굳이 따지면 어떻게 돼요? 아들 합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한교가 제신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2품 이상이니까 뭡니까? 태학이 아니고요. 국자학에 들어가요. 국자학에.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딸 격은 여성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건 뭐야? 사회 파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자감이 문화 파트라면 사회 파트에 뭐야?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가족 내부에서 대등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뭡니까? 아들과 딸이 똑같이 물려받아. 이거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아들 합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뭡니까? 공음전은 뭡니까? 음서랑 혜택 범위가 같아요. 5품 이상이니까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딸 격은 결혼해서 뭡니까? 호주나 재가가 가능했다. 앞에 얘기했죠.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다. 그래서 뭐야? 여성 호주가 존재합니다. 그럼 뭐야? 기역, 리을, 미음이 맞아요. 기역, 리을, 미음.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해당하는 요 문제는 어떤 거야? 정치 파트 문제로 내서 뭡니까? 먼저 뭡니까? 이 품계까지 다 결합해서 뭡니까? 경제 파트, 사회 파트, 문화 파트를 뭡니까? 한 문제 녹여내는 거죠. 이거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해당하는 단어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다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요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직 그 다음에 이후에 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하고 그 다음 구독 알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